오늘은 와인의 종류와 많이 쓰이는 와인 용어들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볼게요. 굳이 억지로 외우시지 않고 한 번만 들으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와인의 뜻은 바인으로 덩굴 손을 의미하는데 포도 덩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비노나 바인으로도 쓰입니다. 그건 W가 옛날에는 우에 가까운 발음이었는데 두 개를 붙여서 W가 되었기 때문에 바인과 와인은 같은 단어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와인 앱의 이름이 비비노가 됩니다. 그리고 와인의 품종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품종이 까베르네 쇼비뇽입니다. 쇼비뇽은 야생을 뜻하며 영어로는 세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까베르네는 바인과 마찬가지로 덩굴을 가리키는데 원래는 머리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우두머리인 왕이 되므로 아주 잘 지어진 이름입니다. 영어 발음은 카베네 쇼비뇽에 가깝고 스페인에서는 까베르네 쇼비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까베르네 쇼비뇽과 반대되는 와인인 피노누아는 꽤나 키우기 힘든 까탈스러운 포도입니다. 피노는 뾰족하다란 말이고 누아는 없다란 검정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노누아는 검정색 포도송이가 아래로 뾰족하게 자란 포도입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이 와인의 왕이라면 이 피노누아는 와인의 여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키우기가 힘든 아주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싼 와인들이 이 피노누아입니다. 피노가 뾰족하다의 뜻인데 대표적인 침엽수인 소나무가 영어로 파인트리입니다. 그리고 흔한 과일인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구두 브랜드 중에 블랑누아가 있는데 블랑이 흰색이고 누아가 검정색이라 희고 검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피노누아는 보통 5만원 이상, 당연하게도 비쌀수록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를로는 검정새로 추정하는데 검정포도로 보시면 됩니다. 까베르네 쇼비뇽보다는 껍질이 얇아서 맛이 부드럽고 과실량이 풍부합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이 이름대로 야생포도라 거친 자갈밭과 모래밭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에 비해 메를로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까베르네 쇼비뇽이 살짝 강한 맛을 보여준다면 메를로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실키한 질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드시는 호주 와인인 시라즈나 시라는 시가 좋다는 의미이고 라즈가 포도를 뜻합니다. 호주 와인의 아버지인 제임스 버즈비가 와인 포도 품종을 호주에 심으면서 호주의 와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4가지 품종 이외에도 아주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가를 하면 많이들 드시는 까르미네르가 있는데 칠레에서 많이 키우는 품종입니다. 까르미네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또 많이들 마시는 와인에는 보졸레노 누보가 있습니다. 보졸레노는 보가 아름답다는 뜻이고 조리 언덕을 뜻하는 지역명입니다. 그리고 누보는 새롭다는 의미여서 당해년도 포도로 짧은 숙성으로 마시는 와인을 말합니다. 그의 숙성을 시킨 다른 보졸레 와인들이 있습니다. 보졸에서 보의 대표적인 예로 미녀르 벨라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군입니다. 프랑스 와인을 대표하는 보르도의 의미는 보르도가 영어로 볼더로 경계면을 뜻하고 물을 뜻하는 오가 와서 물의 가장자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르도 지역은 지롱드 강과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곳으로는 부르고뉴가 있습니다.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땅으로 그 의미는 하이랜드입니다. 오래전에 게르만 외래 민족이 여기로 쳐들어왔는데 그 종족 이름이 부르고뉴였습니다. 그리고 버건디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미 10년 전에 부르고뉴 와인위원회에서 버건디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부르고뉴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 와인 중에 미국의 나파밸리가 있는데 미국 와인에서는 알아주는 지역입니다. 나파의 의미는 고국입니다. 밸리는 영어로 계곡으로 미국의 IT 첨단 도시인 실리콘밸리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드시는 끼안티는 이태리의 유명한 투스카니 지역에서 나는 와인입니다.
그 의미는 몇 가지 설들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가끔 와인 이름 중에 크리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와인의 등급을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재배를 뜻했는데 와인 포도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랑크리 하면 그란이 최고라 최상품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세부 등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데미는 절반을 뜻하고 색은 시커스로 건조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햇볕과 연관되어서 건조시키다는 뜻으로 드라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드라이하다는 말입니다. 월급을 뜻하는 샐러리도 같은 단어군으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소금이 귀해서 소금으로 월급을 줘서 유래되었습니다. 건조하다란 표현 중에 매일 쓰는 단어가 하루를 뜻하는 데이입니다. 원래 뜻은 빛을 뜻했는데 이게 햇빛으로 말릴 수 있는 하루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굿데이를 쿠텐탁이라 하는데 탁이 같은 단어군입니다. 프랑스는 봉주르에서 주르가 데이입니다. 봉은 어떤 행위를 하다란 뜻으로 자비를 베풀거나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솔라인데 빛과 같은 단어군입니다. 하지만 술에서 솔레라 시스템은 태양이 아닌 기본 베이스나 흙을 뜻합니다. 원래 뜻이 안다의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솔레라 시스템은 오크통을 다단으로 위로 쌓아두고 가장 어린 술을 위쪽에 두고 맨 바닥에는 가장 오래된 술통을 배치해서 위에서 아래로 섞는 방식입니다. 또 많이들 마시는 와인에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으로 포도 과당을 발효하면 알코올이 되면서 술이 됩니다. 이때 당분을 넣어 2차 발효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탄산가스를 막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샴페인의 기원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장님 수도사인 돈 페리뇽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샴페인에서 가장 비싼 것이 돈 페리뇽이지만 실제는 그가 장님인 것도 만들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돈 페리뇽에서 돔은 포르투갈의 존칭으로 스페인과 이태리의 돈과 같습니다. 원래 의미는 집이란 뜻인데 집주인장을 말합니다. 여성 존칭을 마담이라고 하는데 마가 크다의 뜻이고 담이 주인이라 큰 마님 정도의 뜻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가수인 마돈나도 마가 크다의 뜻이고 도나가 귀부인이니 큰 귀부인 정도가 됩니다. 오페라에서 프리마돈나는 조심해야 하는데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프리마돈나로 앞에 선창하는 여자 가수를 말합니다. 존칭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샴페인으로 가면 샴페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돈 페리뇽이 아니라 영국의 과학자 겸 의사인 크리스토프 메렛이 당분으로 2차 발효를 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막걸리 중에 당분으로 추가 발효를 한 게 있는데 복순도가 막걸리입니다. 곡물로 발효한 술이지만 특유의 과실한 곡물 산미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과실의 산미는 아니고 톡 쏘는 듯한 산미입니다. 샴페인의 뜻은 영어로 캠프란 뜻으로 평야를 뜻합니다. 흔히 우리가 캠핑 간다 할 때 그 캠핑이 같은 말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캠프를 꾸렸다고 하는데 이건 예전에 전쟁을 치룰 때 야전 기지를 구축하면서 나온 단어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인 샹젤리제도 마찬가지로 샹이 평야를 뜻하고 엘리제가 고귀하다와 신에 대한 맹세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앨리스입니다. 그건 고대 그리스인들이 죽으면 엘리제 들판으로 간다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이킹들과 같은 전사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바랄라입니다. 바랄라는 상처 입다의 뜻인데 전장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바랄라로 가기 위해서 맨몸에 갑옷도 없이 무기 하나로 돌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에는 대표적으로 쇼비뇽 블랑이 있습니다. 쇼비뇽이 야생이라 야생 화이트 포도입니다. 블랑은 빛을 뜻했는데 흰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카사블랑카로 카사가 집을 의미해서 흰 저택이 됩니다. 바람둥이의 대표 명사인
카사노바는 노바가 아까 뉴보와 같아서 새집이 됩니다. 맨날 새살림 차리는 바람둥이에겐 딱 적절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집을 뜻하는 까사는 영어로 하우스가 되고 케이스라고 하는 하우징이란 단어도 있고 새들을 위한 집은 까사에서 조금 변형된 케이지가 됩니다. 집처럼 편안하다라고 할 때는 코지라고 집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와인에서는 샤또가 집에서 나온 단어인데 왕의 집인 캐슬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캐슬이 프랑스어로 샤또가 됩니다. 와인에서는 샤또 하면 보통 고급 와인을 뜻합니다. 2002년 히딩크가 즐겨 마셨다는 샤또 딸보가 10만원대로 개인적으로 우리 동구 오빠가 돈이 많은데도 사람이 참 건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블랑의 단어들을 보면 금발을 블론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칸을 의미하는 블랭크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검정을 뜻하는 블랙입니다. 블랙은 블랑과 같은 흰빛이란 뜻인데 빛으로 다 타고 남은 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검정을 대표하는 밤은 블랙에서 파생되지 않고 없다란 뜻의 노에서 녹턴이 됩니다. 음악에선 밤에 듣기 좋은 소야곡을 녹턴이라 합니다. 녹턴에는 쇼팽의 곡들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에는 샤르도네이가 있는데 바인과 마찬가지로 포도 덩굴입니다. 로제 와인은 장미빛깔의 핑크 와인으로 와인을 만들 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와인이 있는데 귀하게 부패했다는 기부 와인이 있습니다. 버트리티스 시네리아라고 회색 곰팡이가 있는데 포도 안으로 들어가 수분을 증발시켜 포도 당분을 농축시킵니다. 이 단맛이 그냥 단맛이 아닌 진한 포도의 향과 잘 어울려져 디저트로 즐겨 먹는 와인이 됩니다. 보트리티스에서 보트리가 여러 포도 단을 뜻하고 리티스가 질병을 뜻합니다. 시네리아는 타버린제를 의미하는데 많이들 아시는 신데렐라가 얼굴에 탄 재가 묻었다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알이 부패해서 포도알 밑에 흰색의 재처럼 당분가루가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트와 유사하게 와인에서 부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케는 보트와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닌 여러 단을 말합니다. 원래는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의미했는데 이게 꽃다발로 쓰이면서 결혼식장에 쓰는 부케가 되었고 와인에서는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복합 와인 향을 의미합니다. 와인 향에는 아로마와 부케가 있는데 아로마는 전체적인 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포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1차적 향과 제조 과정의 2차적 향과 숙성 과정의 3차적 향을 모두 가리킵니다. 여기서 부케는 2차와 3차의 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커피에서는 마시기 전에 코로 맡는 향을 아로마라고 합니다. 가성비 좋은 기부 와인에는 헝가리의 토카이가 있습니다. 기부 와인은 프랑스에서는 소테른이라고 하고 남쪽 땅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와인에서 디켄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디켄팅은 디가 멀리를 뜻하는 접두어이고 켄트는 병의 주둥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으로 붓다 정도의 의미로 와인을 다른 병에 부어 천천히 돌려서 산소와 접촉하게 하여 산화 과정으로 맛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고급 와인은 맛이 닫혀 있어서 디켄팅을 해야 맛이 있고 일반적인 와인은 맛이 좀 열려있는 편이므로 잔을 가볍게 돌리는 스월링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블렌딩이란 말이 있는데 다른 포도 품종의 와인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블렌드는 화이트를 뜻하는 블랑과 같은 단어군에서 나왔습니다. 빛을 섞으면 흰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와인 중에는 포트 와인이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서는 와인을 포르투갈의 오포르토 항구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로 와인을 장거리 운송하면 와인 맛이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와인에 브랜디를 추가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인 포트 와인입니다. 포트는 이동하다의 뜻인데
원래는 발을 의미했습니다. 쉬운 예로 여행 갈 때 쓰는 여권이 패스포트인데 같은 단어군입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도 원래는 바람 쐬러 멀리 놀러 갔던 것을 점점 의미가 바뀌어서 이게 지금의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브랜디는 술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와인을 불로 끓여서 만든 증류주를 말합니다. 브랜디에서 브랜이 불을 태우다의 뜻입니다. 빵이 브레드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상표를 의미하는 브랜드도 불과 연관된 단어인데 소 엉덩이에 새꼬챙이로 불로 달궈서 회사 문양으로 지져서 만든 것이 그 유래입니다. 모두 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맛을 평가하는 사람인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소믈의 뜻은 말 안장에서 나온 단어로 짐을 싸다의 뜻으로 원래는 짐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옮기는 집사였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단어로 와인병을 따주는 버틀러가 있는데 버틀러는 와인을 관리하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고급 호텔에 가면 가끔 버틀러 서비스가 있기도 합니다. 버틀러는 귀족 집안에서 지하창고에 있는 와인을 관리하며 와인을 따서 서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병을 뜻하는 바틀에서 나왔습니다. 배트맨 영화에 집사가 나오는데 이름이 알프레드였습니다. 알프레드는 조언을 하다는 뜻인데 시네마 천국에서 나왔던 영사기 기사 이름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토토를 도와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와인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몇 번 반복해서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꾹박.